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벤처기업협회 이민영 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민영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이민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벤처기업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일반적인 의미로 그 첨단의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보통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인 의미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이면서 벤처 투자 유형이거나 연구개발 유형 혹은 혁신 성장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의 주요 현황 통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는 199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2042개사가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그 벤처 기업이 35,123개사로 늘어났고요. 그 기업들의 그 유형을 보면 저희 혁신 성장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2%고 지금 이제 개편을 통해서 폐지된 보증대출 유형이 7.5%,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이 18%, 그다음 벤처 투자 유형이 1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벤처 기업들의 업종 분포를 보시면요,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59.1%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 22%,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이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편된 이후로 이제 제조업의 비중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정보 처리나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업력별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미만의 기업은 총 이제 15% 정도를 차지하고요. 7년 미만의 기업은 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면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전체 벤처 기업 중에 68%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벤처 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는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을 벤처 기업으로 발굴하고 그 기업들을 우대 지원 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9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제가 21년도 2월에 기존의 이제 공공기관 중심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민간으로 이관해서 전면 개편하는 벤처기업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보, 중진공, VC협회 이 세 개의 기관이 벤처기업 확인을 담당을 했는데요. 21년도에 민간 주도로 개편이 되면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절차도 기존에는 이제 세 개 기관이 각각 확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편이 되고 나서는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전체 업무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유효기간도 기업의 편의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요건도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벤처 투자 유형은 요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적격 투자 유형 기존의 그 투자처들 중에 추가 처들 외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클라우드 펀딩, 농식품 투자 조합 등 이제 투자 유형을 8개, 적격 투자 유형을 8개를 추가했습니다.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고 연구소가 기존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가 필요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업부설 창작 연구소나 창작 부서 등을 추가했습니다. 크게 변화된 유형 중에서는 이제 보증대출 유형은 기존에 있던 그 보증이나 대출금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이 있던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가 되고, 대신 이제 기술성이나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들을 확인을 해주는 혁신성장 유형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벤처기업 확인 마크는 벤처기업을 상징하는 마크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와 최종 확인까지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벤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고 나서 벤처기업 협회가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벤처기업 협회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그 확인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5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매주 심의를 거쳐서 벤처기업 확인을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전문평가 기관에서 각 유형별 그 평가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현장 실제 조사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투자 유형은 벤처 캐피털 협회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 성장성만 평가를 하게 되고,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이 두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투자 유형 같은 경우는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평가는 진행을 하지 않고 요건 검증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술 혁신성에서는 그 연구개발의 투자 비율, 그다음에 전담 연구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전담 연구 조직의 인력, 전문 인력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이나 제품의 아니면 서비스의 활용도나 기술 성숙도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부분과 또 외부 기관과 협업 실적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3년 이상 기업과 3년 미만으로 구분을 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장성 부분에서는 그 기업가 정신, 그리고 경영주 그 대표자의 기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영 준비 단계를 진단을 하고요. 사업 성장 노력과 그 사업 성장 성과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3년 이상인 기업들만 그 성장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나서 어떤 그 우대 지원 제도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면 다양한 우대 지원 제도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점 사업들의 그 가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기업 확인 기업의 우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 벤처기업 그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그 우대 지원 제도를 저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안내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대 지원 제도로는 크게 보면 이제 세제, 금융, 입지, 또 M&A나 인력,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우대 지원 제도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세제 같은 경우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업들이 저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최대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을 받게 되시고, 또 마찬가지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이 벤처 확인을 받으시게 되면 그 4년 이내, 그러니까 4년까지 취득세 75% 감면,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50% 감면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기보의 보증대출 한도도 기존의 30억에서 50억으로 확대를 해서 보증 한도로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상장 심사 시에도 기준을 우대 받으셔서 기존의 자기 자본이 이제 30억이었는데 15억으로 낮춰서 심사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내 입주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경감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집적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중과세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M&A 부분이나 인력 부분, 또 광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우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내용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벤처기업 확인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그 벤처 투자 유형은 기본 요건이 그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 총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또 그 유치하신 투자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화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본금 대비 투자 비율이 7%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벤처 투자형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시고 그 수수료 납부 이후에 총 30일 이내에 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 부가가치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등이 있고, 벤처 투자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고 요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별도의 평가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음 연구개발 유형입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기본 요건이 기업부설 연구소, 그리고 기업개발 전담 부서, 기업부설 창작 연구소나 전담 부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기에 직전 4개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셔야 됩니다. 또 그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 대비 5% 이상이어야 이 유형으로 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요건을 갖추셨을 경우는 그 아까 설명드린 평가에서 사업의 성장성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정은 접수 후에 총 45일이 소요가 되고요. 제출 서류는 그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그다음에 부가가치 표준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그 기본 서류들이 있고, 저기 현장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설된 혁신성장 유형입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별도의 기준 요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면 이 혁신성장 유형으로 어느 기업이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유형으로 신청을 하시고 나면 그 유형에 따른 그 사업 성장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일정은 연구개발 유형과 동일하게 총 45일이 소요가 되고요. 제출 서류는 그 연구개발 유형과 동일하고, 이 부분도 현장 실제 조사에서 그 요구하는 서류들을 추가로 요청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비 벤처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그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예비 벤처 유형으로 벤처 기업을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혁신성장 유형과 동일하게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창업 전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로 개인이 신청을 하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전체 절차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은 각 기업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 진단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확인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 유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시고 나서는 그 유형별로 요건 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현장 실제 조사가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에 대해서 요건 검토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그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장 실제 조사는 현장 실제 조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고, 혁신성장 유형은 별도 요건이 없기 때문에 현장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현장 실제 조사가 종료가 되면 현장 실제 조사 결과를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는 평가 기관에 현장 실제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벤처 확인을 받으시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우편으로 최종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도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벤처기업 확인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기업들이 좀 많은데,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은 크게 이제 기술 혁신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성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고요.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이 두 개의 부분을 모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우선 기술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항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 인력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개발 조직이 있으신지, 또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국내나 국외의 산업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또 기존의 연구개발 실적이나 아니면 연구개발을 위해서 외부기관과 어떤 MOU라든지 아니면 공동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들이 있으시면 기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우리가 다른 기술들과 아는 다른 기업들과 어떤 차별화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그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기술이 개발 목적이나 용도, 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의 파급 및 기대 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 이 기술이 개발을 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고 그 기술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건지를 기술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이제 사업 성장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들입니다. 사업 성장 노력 부분은 먼저 마케팅 계획 쪽은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시장 분석 및 규모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각 기업들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아니면 현황이 어떤지, 아니면 목표 시장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대비 또 점유율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점유율을 확보하시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브랜딩 계획은 기업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비전과 핵심 가치, 그 다음에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수립하실 건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 현황 및 목표 시장 분석에 대한 그 작성 가이드 샘플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부분은 저희 확인기관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 또 각 항목별로 예시 샘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킹 계획과 조직관리 계획, 글로벌 확산 계획, 또 이제 투자나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사업 성장성 부분에 이제 기재를 하시게 되시고, 이 부분은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확인기관 쪽에 상담센터 쪽에 연락을 하셔도 각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신청하시고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들의 벤처기업화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아니면 기존의 성과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신청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 아이템들이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기존의 성과들이나 아니면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제도가 개편되면서 많이 평가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기술의 혁신성 부분을 많이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영 팀장님께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절차와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세제, 금융, 입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혹시 벤처기업을 확인을 신청할 때 이 서류구비나 사업 계획서 같은 부분에서 작성을 할 때 컨설팅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제출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부분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설명회나 아니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부분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이 실제
사업계에서 작성하는 부분을 가이드해주고 컨설팅해주는 부분도 지원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활용하셔서 사업계 작성에 애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민영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류 작성 가이드 등 홈페이지에서 많이 참고하셔서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우대 지원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